내 이름은 김순희, 올해 67입니다. 가슴속 깊이 박힌 상처는 세월이 흘러도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나는 남쪽 어느 작은 어촌 마을에서 살고 있습니다. 거센 바닷바람이 낡은 지붕을 흔들고 파도 소리가 마치 옛 기억을 불러오는 듯합니다. 오늘 나는 가슴속에 묻어둔 이야기를 꺼내려 합니다. 이 이야기는 내 삶의 가장 어두운 밤을 담고 있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참을 수 없는 고통은 가난도 굶주림도 아닙니다. 그것은 바로 내 품에서 아이를 빼앗기고도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절망입니다. 내 남편 이철수, 그는 악랄한 사람이었습니다. 술에 취해 나를 때리고 결국엔 상상조차 못할 짓을 저질렀습니다. 우리의 작은 딸, 혜진이를 기생집에 팔아넘긴 것입니다. 하지만 그는 몰랐습니다. 어미의 몸은 연약할지라도 가슴속에 품은 사랑은 누구보다 강하다는 것을. 혹시 등골이 서늘해지는 느낌을 받아본 적 있나요? 마치 커다란 재앙이 다가오는 것을 본능적으로 감지할 때 말입니다. 그날 밤, 철수가 집으로 돌아왔을 때 나는 느꼈습니다. 텅 빈 눈빛, 흐트러진 걸음걸이, 그리고 차가운 기운. 내 심장은 조여오고 다리는 풀려버렸습니다. 무슨 일이야, 철수? 내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습니다. 그는 나를 쳐다보지도 않고 방 한쪽에 앉아 술잔을 기울였습니다. 이제 한 입 덜 먹일 수 있겠군. 그 말이 떨어지는 순간 온몸이 얼어붙었습니다. 뭐라고? 혜진이는 어디 있어? 나는 미친 듯이 딸아이의 방으로 달려갔습니다. 하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혜진이는 거기에 없었습니다. 너, 무슨 짓을 한 거야? 손발이 덜덜 떨렸고 심장이 미친 듯이 뛰기 시작했습니다. 철수는 천천히 나를 바라보며 비웃듯 말했습니다. 받아들여, 순희야. 이미 끝난 일이야. 그 순간 내 안에서 무언가 무너지고 또 다시 솟아올랐습니다. 분노였습니다. 나는 혜진이를 되찾을 것입니다. 그게 내 마지막 숨을 앗아가는 일이 될지라도. 나는 숨을 삼키며 두 손을 꽉 쥐었습니다. 분노가 가슴속에서 불길처럼 타올랐습니다. 혜진이는 내 딸입니다. 그 어떤 이유로도 누구도 그녀를 내게서 빼앗을 수 없습니다. 나는 곧장 문을 박차고 나갔습니다. 차가운 바닷바람이 뺨을 때렸지만 내 온몸은 뜨겁게 달아올랐습니다. 혜진이를 찾기 전까지 멈추지 않을 것입니다. 마을 유일한 가게로 달려갔습니다. 가게 주인, 박 사장은 마을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을 꿰뚫고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내가 헐떡이며 들어서자마자 눈을 크게 떴습니다. 이 늦은 밤에 어딜 그렇게 급히 가나? 순희. 나는 거친 숨을 몰아쉬며 그를 붙잡았습니다. 철수가 혜진이를 데려갔어. 어디로 갔는지 알아야 해. 박 사장은 당황한 기색이었지만 곧 입을 굳게 다물었습니다. 그 표정을 보니 그는 알고 있었습니다. 순희야, 그 일엔 손대지 않는 게 좋을 거야. 그럴 수 없어. 내 딸이야. 나는 울부짖었습니다. 눈앞이 흐려지고 다리가 후들거렸지만 주저앉을 수 없었습니다. 박 사장은 깊은 한숨을 내쉬고는 가게 문을 닫으며 조용히 속삭였습니다. 철수는 오늘 낮에 포구 쪽으로 갔어. 기생집 청웅루에서 돈을 받았다고 하더라. 청웅루. 그곳은 마을에서 멀지 않은 해안가에 있는 악명 높은 곳이었습니다. 술과 도박, 그리고 불행한 여자들이 갇혀 있는 곳. 내 가슴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혜진이가 그곳에 있다. 나는 한시도 지체할 수 없었습니다. 돌아보지도 않고 뛰었습니다. 한밤중에 마을은 고요했지만 내 심장은 미친 듯이 뛰고 있었습니다. 거친 숨을 몰아쉬며 나는 길을 달렸습니다. 혜진아, 엄마가 간다. 포구 쪽으로 이어진 길은 어두웠고 바닷바람은 매섭게 불어왔습니다. 하지만 나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청웅루. 그곳은 마을에서도 감히 가까이 가지 않는 장소였습니다. 부유한 상인들과 한량들이 밤마다 모여 취하고 여인들을 희롱하는 곳. 그곳에 내 혜진이가 있다는 사실이 나를 미치게 만들었습니다.
길을 달리던 내 발이 돌뿌리에 걸려 휘청였습니다. 손바닥이 거친 땅바닥에 쓸렸지만 아픔을 느낄 겨를도 없었습니다. 나는 다시 일어나 먼지를 털어내고 앞으로 나아갔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청옥루가 눈앞에 보였습니다. 붉은 등불이 걸린 나무 건물, 창문 사이로 희미하게 들려오는 웃음소리와 술잔 부딪히는 소리. 나는 그 문을 열고 들어가야 한다. 하지만 어떻게? 그때 입구 근처에서 담배를 피우고 있던 한 여자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곱게 단장했지만 얼굴에 드리운 어두운 그림자는 숨길 수 없었습니다. 나는 망설일 틈도 없이 그녀에게 다가갔습니다. 제발 도와주세요. 그 여자는 놀란 듯 나를 쳐다보았습니다. 누구요? 내 딸이 여기 있어요. 철수가 팔아넘겼어요. 혜진이를 찾아야 해요. 그녀의 눈이 순간 흔들렸습니다. 잠시 내 얼굴을 가만히 보던 그녀는 주변을 살피더니 나를 어두운 골목으로 끌고 갔습니다. 이런 일엔 함부로 끼어들면 안 돼요. 나는 눈물을 머금고 그녀의 손을 붙잡았습니다. 부탁이에요. 저는 제 딸을 되찾아야 해요. 뭐든 할게요. 그녀는 깊은 한숨을 쉬며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러나 이내 낮은 목소리로 속삭였습니다. 이 안쪽에 작은 방이 있어요. 어린 애들은 거기에 가둬두죠. 내 심장이 내려앉았습니다. 그 방으로 가려면 어떻게 해야 하죠? 그녀는 한순간 망설였지만 마침내 조용히 말했습니다. 뒤쪽 부엌을 지나 복도를 따라가면 문이 있어요. 하지만 문 앞에는 사람이 지키고 있을 거예요. 나는 숨을 깊이 들이마셨습니다. 이제 선택의 여지가 없었습니다. 내 혜진이를 구할 방법은 하나뿐이었습니다. 나는 몸을 낮추고 그림자 속으로 조용히 움직였습니다. 이제 마지막 싸움이 시작되었습니다. 나는 어둠 속에서 조용히 몸을 숨겼다. 청옥루의 뒷마당은 한산했지만 언제든지 누군가 나타날 수 있었다. 부엌 쪽으로 발걸음을 옮기면서도 심장은 터질 듯 뛰었다. 발소리를 죽이고 조심스럽게 안쪽으로 들어섰다. 부엌에는 남자 하나가 앉아 술을 마시고 있었다. 그가 취한 틈을 타 나는 서둘러 복도로 향했다. 긴 복도 끝 작은 문이 보였다. 혜진이가 저 안에 있을 것이다. 하지만 문 앞에는 사내 하나가 팔짱을 낀 채 서 있었다. 몸집이 크고 얼굴에는 흉터가 있었다. 나는 재빨리 숨을 죽이고 기회를 엿봤다. 무턱대고 달려들면 상대도 놀라겠지만 내 힘으로 그를 쓰러뜨릴 순 없었다. 그렇다면 나는 벽에 걸린 주전자를 집어들었다. 깊은 숨을 들이마신 뒤 전력을 다해 바닥에 내던졌다. 쟁그랑 요란한 소리가 울려 퍼졌다. 남자가 움찔하며 소리가 난 쪽을 향해 고개를 돌렸다. 그 순간 나는 재빠르게 문 앞으로 달려갔다. 문고리를 돌렸다. 잠겨있다. 나는 사정없이 문을 두드리며 속삭였다. 혜진아. 엄마야. 안에서 희미한 소리가 들려왔다. 엄마. 내 가슴이 미친 듯이 뛰었다. 괜찮아. 엄마 왔어. 조금만 기다려. 그러나 등 뒤에서 무거운 발소리가 들려왔다. 그 남자가 나를 발견한 것이다. 인연이 어디서 기어들어왔어. 거친 손이 내 어깨를 움켜쥐었다. 나는 이를 악물고 발버둥 쳤다. 내 딸 내놔. 그는 험악한 표정으로 나를 밀쳐냈다. 나는 바닥에 나뒹굴었지만 다시 일어났다. 이대로 포기할 수는 없었다. 그 순간 멀리서 다급한 발소리가 들려왔다. 무슨 소란이야. 그 목소리를 듣자 내 온몸에 소름이 돋았다. 청옥루의 주인, 강마담이었다. 빨간 비단옷을 걸친 그녀는 계단을 내려오며 날카로운 눈빛을 번뜩였다. 이게 누구야? 밤늦게 손님이 아닌 사람이 기어들어오다니. 나는 그녀를 향해 요쳤다. 내 딸을 돌려줘요. 강마담은 가소롭다는 듯 웃었다. 너무 늦었어, 아줌마. 그녀는 손가락을 까딱이며 말했다. 이미 돈은 받았고 아이는 곧 떠날 거야. 내 심장이 무너졌다. 그녀의 말대로라면 혜진이는 곧 다른 사람에게 넘겨진다는 뜻이었다. 나는 절대로 그럴 수 없었다.
온몸에 힘을 끌어모아 다시 한번 문을 두드렸다. 혜진아, 엄마아, 문 열어봐. 그러자 안에서 작은 손이 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들렸다. 엄마, 무서워. 그 소리에 내 눈에서는 눈물이 터져 나왔다. 그러나 강마담은 지루하다는 듯 한숨을 쉬었다. 이제 그만하지. 여긴 내 같은 가난한 여자들이 어찌할 수 있는 곳이 아니야. 그녀는 손짓을 했다. 그러자 건장한 사내 둘이 내 양팔을 붙잡았다. 끌어내. 나는 필사적으로 버텼다. 그들의 손에서 벗어나기 위해 몸부림쳤다. 그 순간 문 안에서 희미한 울음소리가 들렸다. 엄마, 도와줘. 나는 그 소리에 마지막 용기를 냈다. 온 힘을 다해 몸을 뒤틀며 소리쳤다. 내 딸은 절대 못 데려가. 나는 있는 힘껏 몸부림쳤다. 하지만 건장한 사내 둘이 내 양팔을 붙잡고 끌어내려 했다. 발로 땅을 박차며 버텼지만 힘이 달렸다. 혜진아, 엄마 여기 있어. 내 요침에 문 안에서 혜진이가 흐느끼는 소리가 들려왔다. 엄마, 가지마. 그 순간 내 안에서 다시 불길이 치솟았다. 나는 죽을 힘을 다해 몸을 비틀어 한 사내의 팔을 깨물었다. 아, 이 미친년이. 그가 고통에 손을 놓는 순간 나는 몸을 헥 돌려 나머지 한 명의 발을 걷어찼다. 그가 균형을 잃고 뒤로 넘어졌다. 내가 자유로워진 순간 곧바로 문으로 달려갔다. 문고리를 잡고 다시 한번 힘껏 흔들었다. 그러나 문은 여전히 굳게 잠겨 있었다. 이 문 열어. 나는 울부짖으며 주먹으로 문을 두드렸다. 안에서 혜진이도 필사적으로 문을 두드리기 시작했다. 강마담은 코웃음을 쳤다. 뭘 그렇게 발악해. 어차피 넌 못 데려가. 그녀는 손짓을 하며 말했다. 다시 잡아. 사내들이 다시 나를 덮치려는 순간 쾅! 문이 안쪽에서 강하게 흔들렸다. 나는 놀라서 멈춰 섰다. 그리고 다시 쾅! 엄마, 나도 열고 있어. 혜진이가 안에서 필사적으로 문을 부수려 하고 있었다. 내 가슴이 터질 듯 뛰었다. 그래, 혜진아. 있는 힘껏 쳐. 나는 다시 문을 잡고 밀어붙였다. 안에서 딸이 힘을 보태자 문이 삐걱거리기 시작했다. 강마담의 얼굴이 굳어졌다. 이 년들 봐라. 그녀가 뭔가 말하려는 순간 쾅! 문이 마침내 부서지며 열렸다. 먼지 사이로 작은 혜진이가 눈물범벅이 된 얼굴로 서 있었다. 나는 숨도 쉬지 않고 아이를 품에 안았다. 혜진아, 엄마 왔어. 내 온몸이 부들부들 떨렸지만 지금은 그럴 시간이 없었다. 강마담이 이를 악물고 손짓했다. 저것들 당장 잡아. 나는 혜진이를 안은 채 본능적으로 도망쳤다. 다시 붙잡히면 끝장이다. 복도를 가로질러 부엌 쪽으로 뛰었다. 뒤에서 무거운 발소리가 쫓아왔다. 멈춰. 나는 이를 악물고 아이를 품에 꼭 안은 채 달렸다. 부엌을 가로질러 뒷문을 향해 달려갔다. 문이 가까워졌다. 하지만 쾅! 누군가 문을 막아서며 길을 가로막았다. 거대한 사내가 서 있었다. 나갈 길이 막혔다. 나는 숨을 헐떡이며 고개를 돌렸다. 뒤에서는 강마담과 사내들이 점점 가까이 오고 있었다. 완전히 포위되었다. 그러나 포기할 수 없다. 나는 마지막으로 혜진이를 품에 꼭 끌어안았다. 그리고 마음을 굳혔다. 내 딸을 위해서라면 나는 끝까지 싸울 것이다. 나는 숨을 몰아쉬며 사방을 둘러봤다. 앞에는 거대한 사내가 문을 막고 있고 뒤에서는 강마담과 다른 사내들이 다가오고 있었다. 완전히 같았다. 하지만 나는 포기할 수 없었다. 혜진이를 두 팔로 꼭 안으며 이를 악물었다. 강마담이 천천히 걸어오며 비웃듯 말했다. 이제 그만 받아들이지 그래. 넌 여기서 못 나가. 그녀의 차가운 목소리가 나를 핥히었다. 나는 그녀를 똑바로 쳐다보며 단호히 말했다. 내 딸은 절대 당신 같은 사람들에게 빼앗기지 않아. 강마담은 한숨을 쉬며 고개를 저었다. 참 끈질기네. 좋아, 어디 내가 얼마나 버틸 수 있나 보자. 그녀가 손짓하자 사내 하나가 성큼성큼 다가왔다.
나는 본능적으로 혜진이를 품에 더 깊이 끌어안았다. 그때였다. 쾅! 갑자기 청옥로의 정문이 요란한 소리와 함께 열렸다. 모두가 동시에 고개를 돌렸다. 입구에 서 있는 사람은 박 사장이었다. 그는 거친 숨을 내쉬며 한 손에는 긴 몽둥이를 들고 있었다. 그리고 그의 뒤에는 마을 사람들이 떼를 지어 서 있었다. 각 마담의 표정이 굳어졌다. 이게 무슨 짓이야? 박 사장은 천천히 안으로 걸어오며 낮은 목소리로 말했다. 더 이상은 안 되겠어. 각 마담. 이 아이는 여기 있을 이유가 없어. 각 마담은 코웃음을 쳤다. 웃기는군. 이건 내 사업이야. 너희가 무슨 상관이야. 그러자 박 사장은 주먹을 꽉 쥐고 요쳤다. 이제 그만하라고. 그의 요침에 마을 사람들도 하나둘씩 앞으로 나왔다. 평소엔 침묵하던 사람들이 이제는 용기를 내기 시작했다. 우린 더 이상 이런 일을 눈감아 줄 수 없어. 이 아이를 돌려줘. 철수가 한 짓을 우리가 다 알고 있다. 각 마담은 이를 악물었다. 이제 상황은 완전히 바뀌었다. 나는 혜진이를 품에 안은 채 박 사장을 바라보았다. 그의 얼굴에는 굳은 결의가 서려 있었다. 각 마담은 한참 동안 마을 사람들을 노려보았다. 그러다 결국 비웃듯 어깨를 으쓱했다. 흥, 좋아. 가져가. 그녀는 손을 휘저으며 시큰둥하게 말했다. 하지만 명심해. 이곳의 규칙을 깬 대가가 어떤 건지. 그러나 나는 신경 쓰지 않았다. 나는 곧바로 혜진이를 꼭 끌어안았다. 그리고 박 사장과 마을 사람들의 보호를 받으며 청옥로를 빠져나왔다. 밖의 공기가 차갑게 느껴졌다. 하지만 내 심장은 오랜만에 자유를 느끼고 있었다. 혜진이가 내 품에서 흐느꼈다. 나는 아이의 등을 부드럽게 쓰다듬으며 속삭였다. 괜찮아, 혜진아. 이제 우린 자유야. 나는 하늘을 올려다보았다. 까맣던 밤이 희미하게 밝아지고 있었다. 이제 새로운 아침이 온다. 마을 사람들의 도움을 받아 나는 혜진이를 안고 청옥로를 떠났다. 차가운 밤 공기가 얼굴을 스쳤지만 가슴 속에서는 따뜻한 기운이 피어올랐다. 우리는 자유다. 혜진이는 내 품에 얼굴을 묻은 채 흐느끼고 있었다. 나는 아이의 머리를 부드럽게 쓰다듬으며 속삭였다. 괜찮아. 이제 끝났어. 엄마가 널 지켜줄게. 박 사장은 무거운 한숨을 내쉬며 말했다. 순이야, 어디로 갈 거야? 나는 잠시 망설였다. 이 마을에는 더 이상 남아 있을 수 없었다. 철수는 돌아올 것이고 각 마담도 이 일을 가만히 두지 않을 것이다. 나는 먼 어둠 속을 바라보았다. 이곳을 떠나야 한다. 나는 단호한 목소리로 말했다. 어디든 혜진이를 안전하게 키울 수 있는 곳이라면 어디든 갈 거야. 박 사장은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다. 그리고는 말했다. 내가 너희를 도와줄게. 그는 우리를 마을에서 멀리 떨어진 작은 항구까지 데려다 주었다. 새벽이 밝아오고 있었다. 우리는 짐이라고 할 것도 없이 몸만 간직한 채 배에 올랐다. 혜진이는 내 손을 꼭 붙잡았다. 나는 딸을 바라보며 따뜻한 미소를 지었다. 우린 새로운 곳에서 다시 시작할 거야. 그녀는 눈물이 맺힌 눈으로 고개를 끄덕였다. 엄마, 우리 행복할 수 있을까? 나는 아이의 손을 더욱 꽉 쥐었다. 그럼, 이제부터는 우리가 원하는 삶을 살 거야. 배가 천천히 부두를 떠나기 시작했다. 나는 뒤돌아보지 않았다. 과거는 바람에 흩날려 사라지고 있었다. 우리는 앞으로 나아간다. 우리는 살아남았다. 그리고 우리에겐 새로운 삶이 기다리고 있다. 나는 오랜 세월을 살아오면서 깨달았다. 세상은 때때로 너무나 잔인하고 약한 사람에게 더욱 가혹하다. 하지만 어미의 사랑은 그 어떤 폭력과 절망도 이겨낼 수 있는 힘을 가지고 있다. 그날 밤, 나는 두려움 속에서도 멈추지 않았다. 포기하는 순간, 내 딸을 영원히 잃을 것이란 걸 알았기 때문이다. 그리고 나는 증명해냈다. 약한 존재가 아니다. 우리는 끝까지 싸울 수 있는 사람들이다. 삶은 여전히 어렵고 상처는 완전히 사라지지 않는다.
그러나 나는 더 이상 두렵지 않다. 내가 사랑하는 사람을 지키기 위해서라면 나는 다시라도 같은 길을 걸을 것이다. 혹시 당신도 포기하고 싶은 순간이 찾아온 적이 있는가? 삶이 끝없는 어둠 속으로 밀어 넣으려 할 때 그 속에서 싸우고 싶은가? 그렇다면 잊지 마라. 우리는 생각보다 훨씬 강한 존재라는 것을, 그리고 절망의 끝에서 새로운 길이 열릴 수 있다는 것을. 이 이야기가 당신에게 작은 용기가 되었길 바란다. 그리고 지금 당신을 위한 또 다른 이야기가 기다리고 있다. 지금 화면에 보이는 다음 이야기를 클릭하고 계속해서 함께해 주세요.